저는 오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그리고 전 시누이한테 결혼 사기를 당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어머니는요. 남들이 보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럽다고들 하고 시누이는 대놓고 자기 엄마 같은 사람 없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자신도 자신이 대단하신 줄 알아요.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뒤끝이 없다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 아세요? 자기 편하자고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나중에 하는 말 자긴 뒷말은 안 한다나 뭐라나. 이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뒤로 욕하라고 했어요. 제가 듣지 않으면 되니까요. 말 그대로 분풀이를 해놓고 뒤끝 없다는 말 지긋지긋했어요. 엄청난 비밀을 감춘 채 두 얼굴로 저를 대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잠깐 외출 가서도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은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병 같은 행동이 시작된 것은 바람나서 도망간 형님 때문이었다고 해요. 형님은 현모양처로 가정만 알고 사셨던 분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 바람이 나서 3살 난 자식도 내팽겨치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 때문에 아주버님은 폐인 같은 삶을 사시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끝나고 나오면 또다시 술을 먹고 해서 그냥 장기 입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이렇게 미쳐버린 것은 형님의 바람 상대자가 아주버님의 절친이었기 때문이었다네요. 어머님도 잘 아시고 시댁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거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화근 같아요. 시어머니가 다 큰 아들 친구를 친자식처럼 대하시면서 급한 일이 있거나 사정이 있으면 집에서까지 재우고 심지어 며느리한테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도시락까지 싸게 하고 빨래까지 해준 적도 있다고 해요. 거기에다 혼자 살고 있는 그 사람 집에 반찬 심부름까지 시키면서 친오빠라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시켰다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둘이 정분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출장 가고 집에 없을 때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친구를 불러서 같이 밥 먹이고 했다네요. 시댁 근처에 사시는 아주버님 친구가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워서 챙겼던 건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시어머니 시골분이라 정이 넘치는 분인데 그 정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아내의 배신감보다 친구의 배신감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고 하더군요. 말이 절친이지 형제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을 정도라네요. 심지어 군대까지 같이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머님도 자식 이상으로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버님을 배신한 그놈도 대단한 게 끊임없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이렇게 끈끈한 친구의 우정을 사랑 하나로 바꿔버렸다는 게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같아요. 둘은 어디로 숨었는지 수소문해도 아직까지 소식을 들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댁의 가장 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형님네 아이였어요. 제가 결혼 당시에는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모두가 완전히 저를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저에게 결혼 당시 형님 몸이 안 좋아서 꽤 오랫동안 친정에 가서 요양을 해야 한다고만 했어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형수 몸이 심각한 상태여서 형도 함께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이 어려울 정도니까 식을 올리고 나중에 찾아뵙는 걸로 하자 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니 굳이 더 이상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희 결혼을 미룰까도 생각해서 물어보았는데 그렇잖아도 자기 형 때문에 1년을 미뤘는데 더는 못 미룰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이번엔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결혼식 날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바람나서 가출을 했다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하던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을 두고 한 말인지 몰랐네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아는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도 하고 5개월쯤 되었을 때 시누이가 아이만 데리고 집에 오셨어요. 참 저희는 신혼집이 문제가 생겨 시댁에서 6개월 지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합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일을 잠깐 쉬고 싶어서 쉬고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시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다저녁에 친정에 왔어요. 저는 형님 몸이 더 악화가 되었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인사 가기로 했는데 신랑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신경은 쓰였지만 혼자 인사 가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사진으로만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았는데 형이 남편과 너무 안 닮아서 물어보니 외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머님과도 닮지 않아서 친형제 맞아 하고 묻기도 했는데 두 분은 일단 사진으로만 뵈었죠. 그날 조카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남편을 많이 닮아서 깜짝 놀랐네요. 처음 만났는데도 저를 잘 따라서 저는 조카라는 새우랑 거실에 있다가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뜬금없이 시누이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더는 새우 못 데리고 있겠어. 내가 일 다니면서 내 아들 생기는 것도 힘든데 새우까지 힘들어. 그냥 엄마가 보던가 아니면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서 쉬고 있는 올케한테 보라고 해. 하는 겁니다. 시누이 시어머니와 잠깐 따로 할 말 있다고 들어가시더니 시누이가 화가 났는지 어찌나 큰 소리로 말을 하던지 그냥 듣게 되었네요. 너 입 조심해. 아직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 쟤네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하더군요. 둘의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었지만 제 귀가 방문에 붙을 정도로 조카를 조용히 시키고 최대한 귀를 기울여 봤어요. 흥분한 시누이는 자기 남편, 즉 고모부님 눈치 보여서 조카를 더 이상 못 봐준다는 말이었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혼인신고하면 그때 조카를 저희 쪽으로 데려오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가서 방문을 벌컥하고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한테 너 혹시 들었니? 저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었어요? 그렇게 크게 말을 하는데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다 듣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안방 밖으로 내밀었고 시누이는 이때다 싶었는지 잘 됐네. 들었다고 하니까 말할게. 새우를 이제는 올케가 키워줘야겠어.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야. 내가 키우고 있었고 이제 힘들어서 못하니까 이 집 자손 이 집에서 거두라는 거지. 그걸 왜 저희가 해요? 형님네 계시는데. 뭐 형님이 건강이 더 심해져서 아주버님이 힘드셔서 그런다면 잠깐은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면 데려온다고 한 거 무슨 말이에요? 하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시누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조카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후 자신이 미친년이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조카를 시누이가 저 모르게 키우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를 저희가 키우기로 하자고 한 것이 다름 아닌 신랑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완전 사기 결혼한 것 같아 그 순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신랑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누나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벌써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를 속이기 위해 시어머니 시누이 하나가 되어 혼인신고 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랑은 혼인신고를 미뤘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혼인신고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신랑은 회사 거리가 좀 있어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얼마나 밟고 왔는지 금방 왔더군요. 신랑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자초지종부터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끝내자고 했어요. 이대로 그냥 친정에 가버릴 수도 있었는데 신랑 입으로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신랑한테 물었고 그 대답은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방 하나 들고 나오면서 말했어요. 절대로 조카 키워줄 생각 없으니까
이대로 끝내고 집 정리되는 대로 법원 가자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와 저를 잡더군요. 시어머니도 아이를 들지 않고 나와서 저를 잡으며 애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당신이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만약에 시댁에 돈이 없고 계속 저희가 생활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면 정말 헤어졌을 텐데, 다행히도 시어머니 나름 능력이 있어서 일단 이혼은 생각해보기로 하고 다시 살게 되었어요. 단 혼인신고는 저희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하겠다고 하고, 조카를 저희가 키우지 않는 걸로 다짐받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조카를 돌보는 일이 제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외출도 잦으시고 전화도 수시로 하면서 모든 것을 저에게 전담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낳아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 주변에 아이를 낳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인지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습니다. 모를 때마다 책을 사서 봤어요. 그런데 아이의 밥이며 목욕, 재우는 거 어느 순간 제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힘들었던 건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어느 순간 제가 엄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를 언제부터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엄마라고 하는데 미치겠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신랑이 시간이 갈수록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때가 제 몸도 지치고 모든 것이 화가 나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다행인지 몰라도 집 해결이 2달 더 빨리 해결되어서 저희는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육아에서 해결된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솔직히 남에게 봉사도 하는데 조카 하나 못 봐주겠나 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줬는데 몇 달을 하니 힘이 들더군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일로 육아의 힘듦이 얼마나 고됨인지 알고 이세 계획도 미뤘네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고 다시 달콤한 신혼을 즐기게 될 거라는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짐을 정리하고 새벽에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세호를 안고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세호가 저를 찾고 울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왔다는 어머니의 손에는 바리바리 새우짐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제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우가 저에게 정을 붙인 다음 아예 같이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얄팍한 속셈이었던 거죠. 그날은 새우가 하도 울어서 그냥 저희 집에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 볼일 보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전화해도 받지 않는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집에 가봤는데 안 계시더군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시누이한테 전화했더니 시누이 말 듣고 깜짝 놀랐네요. 엄마 아저씨 만나서 여행 간다고 했는데 3박 4일로 갔으니까 그때 다시 전화해봐. 이건 또 뭔가 싶었습니다. 신랑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만 모르고 시어머니가 애인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 형님 아들 저한테 떠넘기고 새 출발하려고 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 그날 신랑과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 조카 키우면서 살 자신 없어. 왜 그래? 잘해왔잖아. 누가? 내가? 아니, 난 그냥 잠깐이니까 그냥 한 거야. 나 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한 것은 세호가 안쓰러워서 그런 거야.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도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냐? 속인 건 미안한데 애가 너를 따르니까. 말 같은 소리 해. 그리고 나보고 새 엄마라도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자한테 빠져 자기 손주도 며느리한테 내팽개치는데 누가 내팽개쳐? 이놈이 사과하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자기 엄마 뭐라 하니까 발끈하는데 그 순간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끝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세호가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과자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화가 나 있는 상태라 저도 모르게 밥 먹었으니까 이제 자! 하고 소리를 질렀네요. 순간 신랑놈 눈이 돌아가더니 세호를 안고 얘기 도중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내가 심했나 싶었지만 세호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어쨌든 저도 화가 난 상태라 그냥 무작정 나왔다가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 말이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형님이랑 시동생이랑 그랬겠어? 하면서 말은 했지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조카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설마 하고 아니겠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피가 말리더군요. 그런데 결과는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니기를 바랬던 세호는 신랑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없던 인물인 겁니다. 그 여자가 신랑의 여자였던 거예요. 저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친정에 알리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애하는 걸 제가 안 순간부터 아예 세호는 저희 집에 맡겨두고 돌아다녔던지라 저희 부모님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런데 저희 집에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 표정이 바뀌더니 세호 데려간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세호를 챙겨 나가려다 당신 아들이 보이지 않자 묻더군요. 안방에 가보시라고 했더니 들어서자마자 방바닥에 덥석 주저앉았어요. 친정 아버지와 오빠가 손을 봐줬거든요. 얼굴은 피가 줄줄 흐르고 완전 사람꼴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맞고 있더군요. 저도 엄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을 때렸다면 더한 짓도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남편을 보자마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니들이 깡패야? 그리고 이혼이 죄야? 어떻게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놔?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말 잘했네. 누가 이혼이 죄여서 이렇게 했겠어? 왜 속여? 속이길. 당신도 저놈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새끼까지 있으면서 속인 거 아니야? 나도 요즘 사람들 이혼하는 거 뭐라고 안 해. 당신 말대로 이혼이 죄는 아니니까. 부부가 살다가 못 살면 이혼할 수도 있지. 누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러냐고. 왜 속이냐고. 그리고 맞을 짓 했으니까 때린 겁니다. 니들 다 콩밥 먹을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똥낀 놈이 썩낸다고 선방은 아드님이 시작했다는 거 알아야 할 거요. 그리고 법으로 하든 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저놈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잠에서 깬 세호가 엄마하고 저를 찾았어요. 시어머니 세호를 보더니 그때서야 무슨 꿍꿍인지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장 저애 데리고 나가라고 버럭 지르자 시어머니 저희 부모님 바지끄댕이 잡고 빌었지만 용서가 안 됐어요. 저희는 법적인 절차 밟고 완전 신랑놈 빈털터리 만들고 사기죄로 처벌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세호가 자꾸 아른거려요. 정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봅니다. 데리고 있으면서 보살필 땐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는데 자꾸 환청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보고 싶기도 하네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